자, 먼저 이 기체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자, 얘를 먼저 아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 자, PV는 nRT라는 공식을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기체의 이상기체 방정식이라 불러. 자, 뭐라 부른다고? 이상기체 방정식. 그래서 PV는 nRT. 자, 이걸로 모든 기체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너네 기체의 법칙에서 유명한 법칙이 뭐가 있어? 아보가드로 법칙. 자,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오일의 법칙. 그 다음 사륜의 법칙. 요 세 가지.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였더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네.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 자, 여기에서 PV는 nRT에서 자, P는 압력, V는 부피, N이 뭐야? 몰수. 그리고 얘는 비례상수야, 그냥 R은. 기체상수라고 부르거든. 자, 비례상수라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 다음 이 T는 뭐야? 온도, 절대 온도.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봐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자,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몰수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겠지. 눌렀지? 네. 그래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분자수에 비례한다. 자, 보일러 법칙은 같은 온도, 몰수에서 자, 온도 같고 몰수 같아. 그러면 부피와 압력은 무슨 관계야? 자, 곱합값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지.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면 샤르의 법칙은 같은 압력 몰수에서야. 그럼 부피는 온도와 비례 관계. 자, 다 기체의 뭐에 관련된 거야? 부피와 관련됐지, 그치? 이 세 가지 법칙을 여기서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기체의 법칙에서는 PV는 nRT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럴 때, 자, 이 압력은 우리가 기압이라고 불러, 기압. 압력의 단위는 여기에서 압력의 단위는 기압. 1기압, 2기압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요거를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1ATM, 1어텀 이렇게 부르기도 해. 자, 그래서 얘가 1기압, 2기압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1기압은 빠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760mm Hg. 자, 거기 수은 기둥을 가지고 기압을 재지, 그치? 그래서 이 수은 기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 센치로 쟀지만 여기서는 뭐로 표현한다? 밀리미터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1기압은 수은 기둥 얼마나 같다고? 760mm와 같다. 그래서 이 Hg는 수은을 이야기해 준 거야. 그래서 얘를 기압으로 바꿔서 대입을 안 하면 무조건 문제가 어때? 틀려. 그래서 밀리미터 Hg는 무조건 뭐로 바꾼다? 기압으로 바꿔서 대입을 한다. 공식에 대입할 때. 자, 그 다음 부피의 단위는 당연히 뭐야? 리터겠지? 밀리리터는 뭘로 바꿔야 돼? 리터로 또 바꿔줘야 돼. 그럼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1000으로 나누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몰수는 됐고, 자, 몰수는 또 자, 분자량을 이용해서 구하면 어떻게 구한다? 화학식량분. 그치. 분자량 분의 질량 또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기억나지? 응? 자, 그게 구해주면 되고, 상수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 값이고 비례상수고. 자, 이때 이 T가 뭐라고? 절대 온도. 자, 단위는 켈빈이야. 켈빈.
자, 그러면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의 관계는? 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얼마를 플러스 할 값이야? 274. 자, 다시. 자,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값이야. 그래서 섭씨 온도는 단위가 도시.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 그래서 무조건 섭씨 온도로 주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0도시야. 그럼 여기다는 얼마로 대입해야 돼? 273으로 대입해야지 0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뭘 맞춰야 된다? 단위를 맞춰야 된다. 안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됐어?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기체는 압력이 왜 생기니? 기체 운동. 그치, 기체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이지. 자, 어떤 곳에 이 기체를 담아놨어. 그러면 이 기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운동을 해. 그래서 벽에 부딪힌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바로 기압이 생기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기체의 압력이 커지려면 뭐가 커야 돼? 충돌되었어. 그렇지, 벽에 부딪히는 충돌 횟수가 어떨수록? 글쎄요. 많을수록. 야, 벽에 부딪히는 이 충돌 횟수는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어? 입자수를 늘리거나 부피를 작게 하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높이면 되지. 그래서 충돌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이게 제일 큰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강하게 충돌할수록 거기줄. 강하게 충돌한다는 건 뭐냐면 분자량이 클수록. 커서 부딪히는 힘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기체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충돌 횟수가 커진다는 것은 자, 온도가 높아지거나 자, 부피가 작아지거나 입자수가 많아지면 될 것이다. 자, 됐죠? 그리고 기체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고 방향은 사방. 사방에서 작용을 한다. 자, 됐죠? 자, 최초로 얘를 측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토리첼리. 토리첼리. 그래서 거기 토리첼리 실험이 나오잖아. 자, 여기 잠깐만 볼게. 자, 얘가 수은이야, 수은. 액체금속. 너네는 사용하면 절대 안 돼. 알지? 냄새를 맡아서도 피부 접촉해서도 절대 안 되는 아주 중금속 중에 중금속 안 좋은. 안 돼. 미량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겠니, 수은을? 자, 이 수은 가득 채워놓은 이 유리막대를 거꾸로 세웠어. 여기 수은을 가득 채워서. 그랬더니 수은이 어떻게 했어? 내려와서 멈췄다 이거야. 자, 그게 몇 센치야? 76cm였고. 자, 얘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상태야? 진공인 거야. 자, 내려가다가 왜 멈춰? 그렇지. 밖에서 누르고 있는 뭐야? 대기압과. 자,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압력을 비교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은 같은 높이를 누르는 압력으로 들어가야 돼. 같은 높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무조건 같은 높이를 비교해야지 다른 높이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자, 얘가 눕기 전까지는 여기였어. 얘가 점점 내려가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높이를 측정할 때도 얘를 중심으로 측정을 해줘야 돼. 알겠어? 같은 높이로 누르는 압력 비교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그게 이 대기압과 76cm가 같아.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었겠지. 그래서 얘를 1기압으로 하자.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면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보다 어때야 돼?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더 높아져야지. 얘로 비교하는데 2기압이면 얼마야? 76 곱하기 2가 돼야지. 알겠어? 기압이 낮아지면 76cm보다 낮아져야지. 얘를 비교해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자, 이때 76cm가 여기서는 760mm로 나왔지. 얘를 1기압으로 지정을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수은을 사용했을까? 왜 물을 사용 안 해? 물을 안 내려가지 않아요? 물도 내려가겠지. 근데 엄청 높아야 되고 자, 수은이 물보다 밀도가 몇 배 크다고? 13배. 13배. 자, 물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10m 이상이야. 그래서 이게 수은은 봐봐. 수은은 76cm가 1기압이지. 물은 10m가 1기압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봐봐. 이게 물이야. 그럼 바깥에 대기압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이 있어. 그러면 얘가 물이라고 한다면 10m당 몇 기압이야? 1기압이야. 그러면 10m 깊이에 있으면 얘는 이 공기방울은 몇 기압에 해당되는 거야? 2기압이 되는 거야. 대기압 플러스 해줘야지. 근데 수면으로 올라오면 몇 기압이야? 1기압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20m 깊이에 있으면 3기압이 되는 거지. 수압이 2기압이고 대기압이 1기압이고. 알겠어? 이제는 공기가 있으면 무조건 뭘 고려한다? 대기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수압 이야기 나오는 것은 물이 1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측정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지학에서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배워. 이게 물투에도 나올 수 있는데. 자, 너네 잠깐만. 옆에 사이드에 압력 잠깐만 보자. 자, 기압은 기체의 압력인 거고. 자, 원래 압력이라는 게 뭐야?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힘을 뭘로 나눠? 자,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다시 압력은 뭐로 나눈다고?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 그러면 이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지. 이게 1파스칼이야. 파스칼이 압력의 단위거든. 그러면 여기 헥토파스칼이잖아. 헥토파스칼. 자, 헥토파스칼은 헥토 10의 몇 승이야? 2승이지. 이거 통과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그걸 요해로 바꿔주면 100 뉴턴 퍼 제곱미터거든. 뭐 이래가지고 막 물투에서도 바꾸는 게 있어. 왜냐면 물리하고 화학하고 이 공식이 사실 물투에서도 나오거든. 근데 뭐가 틀리느냐? 단위가 틀려. 화학에서 쓰는 단위와 물리에서 쓰는 단위가 틀릴 뿐이고 공식은 똑같아. 되게 유명한 공식이야 얘가. 기체만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이어야 돼. 자, 이해됐지?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그 압력, 자, 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와 동일하다. 됐죠? 자, 옆에 사이드에 기체의 압력 측정 별표. 거기 U자가 나오죠, U자가. 거기 보이니? U자가? 자, 설명을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자, 설명을 여기서 할게. 자, 여기 기체를 넣었어. 잘 봐. 얘를 U자가 기체를 넣었어. 자, 얘가 U자가. 자, 이 U자가를 왜 사용을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수은을 넣는 거야, 수은을. 거기 봐봐. 자, 수은을 넣었을 때, 자, 이쪽 수은하고 지금 높이가 어때? 달라요. 다르지?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를 봐야 돼. 자, 얘는 지금 뚫려있어, 안 뚫려있어? 뚫려있지? 뚫려있으면 거기 동그라미 해놔, 여기를. 뚫려있으면 뭘 고려하라는 뜻이야? 대기압을 고려하는 뜻이야. 안 뚫려있으면 걔가 진공이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자, 이쪽 수은하고 이쪽 수은이 높이가 틀리지? 그러면 하나를 기준에 둬야 돼. 자, 얘는 이쪽에서는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야. 자, 얘는
같은 높이를 딱 비교를 할 때 대기압과 뭐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이 두 가지가 이 기체에 뭐가 되는 거야? 압력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써놔서 그러는데 자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되면 수은의 높이가 이쪽이 높으면 기체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뭐야? 수은 기둥의 수은 높이 여기에 해당되는 압력을 더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서 얘가 더 낮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체 압력이 되겠지. 얘는 대기압이겠지. 자,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어떻다는 뜻이야? 맞아요. 작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기준에 두든가 얘를 기준에 두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것을 기준에 둬. 그러면 얘는 기체 압력과 플러스 뭐야? 수은 기둥 H의 압력 두 가지를 더한 값이 뭐하고 같은 거야? 대기압과 같은 거야. 그러면 이때 이 기체 압력은 대기압에서 뭘 빼줘야 돼? 수은 기둥의 높이에 해당되는 압력을 빼줘야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38cm야. 몇 기압이야? 0.5기압이지. 공식을 넣을 때는 38로 넣으면 안 돼. 뭘로 넣어야 돼? 0.5기압.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된다고. 단위를 바꿔 넣어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만약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괜찮아. 자, 76cm가 1기압이지. 그러면 38cm가 몇 기압이라고? 0.5기압이야. 그러면 2기압은 몇 cm야? 152. 이 숫자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1.5기압은? 76 더하기 38이잖아. 그럼 얼마야? 114. 이 숫자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너네가 편할 거 아니야. 바꾸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걔네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뭘로 바꾼다고? 기압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되고, 만약 딱 떨어지지 않은 숫자가 나와 40cm야. 그러면 76분의 40 기압으로 해서 분수로 해서 넣으면 돼. 가급적 소수로 바꾸지 말고 분수로 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옆에 사이드에 나오는 그거 계산하는 방법. 자, 어디에다 줄 치면 돼? 자, 얘를 줄을 쫙 쳐주면 된다. 밑에 거기 그림에다가 그 밑에 여기 줄을 쫙 쳐줘. 얘를 중심으로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 좌우 압력이 같게끔 계산을 한다. 됐죠? 그리고 거기 760ml HG 옆에다가 물 10m. 그리고 1013 헥토파스칼 다 써놔. 자,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기체 압력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 나오지, 그치? 야,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너네 종이로 막고 거꾸로 했을 때 물 쏟아지지 않는 거 알아? 화장실에서 해봐. 화장실에서 집에 방에서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알겠지? 해봐. 정말 그렇게 돼. 왜냐면 대기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런 예가 나와 있다는 거. 됐지? 그리고 밑에 기체 부피를 잠깐 보자. 자, 이 기체는 봐봐. 기체 부피 있지? 이게 다 기체의 부피야. 문제는 기체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왜?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자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를 무시한다. 그래야지만 이 공식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만약 그 부피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부피가 작아질수록 오차가 생겨. 왜냐? 부피가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입자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이 부피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밑에 봐봐. 옆에 사이드.
자,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대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거기서. 그리고 밑에 보통은 기체 압력 구하는데 대기압 플러스 수온 기둥의 높이 차를 이용한다. 대신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를 무조건 뭐로 나눈다? 아니 760으로 나눠서. 기억. 아 무슨 왜 10으로 왜 나눠? 760네. 아 수용 기둥의 높이를 무조건 뭐로 나눈다고? 760으로 나눈다. 해서 무조건 뭘로 맞춘다? 기압으로 맞춘다. 이게 포인트야.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자, 보일러 법칙은 조건이 뭐야? 온도 일정할 때 보이죠? 온도 일정.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몰수도 일정한 거야. 분자수도 일정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자, 거기에서 뭐하고 뭐의 관계?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자, 반비례하는 값은 항상 곱한 값이 어때 돼? 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자, 이 소리가 돼. 자, P1, V1 곱한 값은 P2, V2와 반드시 같다. 곱한 값이 같다. 자, 그리고 보일러 법칙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자, 얘가 P든 V든 간에 이렇게 되지. 그런데 얘가 일정할 때 온도가 자, 온도가 달라지면 곡선이 어떻게 돼? 달라지겠지. 그러면 T1이 커? T2가 더 커? D2. 누가 더 커? 왜 T2가 더 커? 안시요. T2가 왜 더 커? 자, 부피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압력이 클수록 온도가 어떻다? 더 크다. 이 공식으로 증명하면 돼. 알겠지?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야. 생각보다 어려워. 자, 그래서 보일러 법칙에서 나오는 공식이 뭐라고 지금? P1, V1은 P2, V2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자, 거기에 나오는 그래프 변형은 뒤쪽에 선생님이 한꺼번에 가르쳐줄게, 다시. 자, 그 다음 보일러 법칙과 기체의 운동 그 내용 나오는 거 있잖아. 자, 별표 해보자. 자, 걔 되게 중요해. 자, 얘를 안 지우고 그냥 할게. 자, 걔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자, 보일러 법칙 증명. 자, 이것도 자, 너네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자, 요게 지금 올려져 있는 게 뭐야, 지금? 여기 추지, 추. 자, 얘는 지금 실린더야. 자, 이런 용기를 뭐라 그런다고? 실린. 유동성. 기억나? 자, 우리가 화학 평형할 때 강철 용기가 무슨 용기였어? 고정용. 고정 용기. 부피가 변할 수 없는. 자, 실린더 또는 피스톤, 주사기. 얘네들은 다 무슨 용기라고? 유동성 용기. 뭐가 변할 수 있는?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 자, 이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용기는 특징이 뭐냐면은 무조건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어때야 돼? 같게끔 부피가 변한다. 그러면 여기 이 안은 당연히 기체의 뭐야? 압력이 되겠지. 그러면 이 밖은 뭐야? 외부 압력인데, 자, 지금 얘는 추 하나, 얘는 추 두 개야. 압력 몇 배가 됐어? 2배. 아니. 내가 말한 것 자체에서 함정이 이미 들어갔잖아. 대기압 고려 안 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노출이 돼 있으면 무조건 뭘 무시 못한다? 대기야. 대기야. 중학교 문제나
대기압 고려 안 하는 거야. 알겠지? 진짜 중학교 문제는 추 하나가 1기압이고 추 두 개가 2기압 이렇게 가. 근데 화투는 절대 그렇지 않아. 얘는 압력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추 한 개와 대기압. 얘는 뭐야? 대기압과 추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두 배라고 말할 수 있니? 없어. 근데 추 하나가 1기압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몇 기압? 2기압. 얘는 3기압. 그리고 대기압도 물론 주어져야 돼. 1기압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 그러면 2기압, 3기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봐봐. 압력, 외부 압력이 증가해. 그러면 왜 부피가 감소해? 내부 압력. 기체 분자수는 같고. 자, 기체 분자수는 같고. 자,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부피를 작게 해줘야 충돌 횟수가 증가하지. 그치? 그래서 거기 봐봐. 자, 외부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체 분자가 벽에 충돌하는 횟수를 어떻게 한다? 많게 해서 거기 줄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기체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자, 외부 압력인 거고 여기서는 기체 압력인 거잖아. 그치? 외부 압력을 높였을 때 기체 압력이 증가하게끔 부피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면 기체 압력을 어떻게 높인다? 충돌 횟수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외부 압력하고 기체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뭐가 변한다고? 부피가 변해. 자, 대신 조심할 건 뭐냐면은 여기 봐봐.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감소하는 케이스는 자, 이 속안에 봐봐. 이 속안에 기체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됐어? 충돌 횟수는 증가했지. 그런데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는 증가해? 안 증가해? 안 증가해. 기체의 운동 속도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 알겠어? 얘는 밀집됐으니까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거구나. 이 충돌 횟수는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 자, 거기 얘는 다 알겠지? 자, 위로 올라갈수록 왜 풍선이 커지다가 터져? 대기압이 낮아져서. 그렇지? 그리고 뭐 물속에서 잠수부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기포는 올라올수록 커지는 이유가 수압이 감소해서. 그렇지? 에어백 뭐 이런 것들, 과자 봉지. 됐죠? 자, 여기까지 폐기. 잠수병도